안녕하세요. 공장유튜브의 송창호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 누른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홍채 지도 그리고 홍채 영역이 어떻게 나눠지는가, 그리고 그 홍채 영역 속에서 그 장부에 배속하는 오장육부가 있으면은 어떤 걸 지배하는지 그걸 아시면 상당히 그 오장육부 중에 그 장기에 안 좋은 부분이 어디가 문제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홍채 영역을 분석해보고 그 장기가 어디가 배속이 되는지를 같이 한번 의미 있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자, 홍채는 크게 지도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지도는 우리 홍채학자들이 알기 쉽게 그려놓은 거고요. 이 차트는 이제 대한홍채학계에서 발췌해 나온 지금까지 아주 인기에 나오는 지도입니다. 이것만 하시면 홍채 분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 없을 겁니다. 정말 잘 만들어졌고, 이 내용은 절대 외우지 마시고 보면서 하면 됩니다. 일종의 지도는 뭐 외우시면 좋겠지만은 안 외우셔도 이거 가지고 충분하게 고객과의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그림을 보고, 또 뒷면에 또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갖고 다니면서 고객들과 대화 나누면서 상담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절대 외우지 마시고 이제 하다 보면 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홍채 영역을 몇 개 섹터로 나눌 수 있다고요? 7개 섹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모니터 한번 보실까요? 자, 동공에 출발해가지고 이 홍채 가장자리거든요. 그래서 동공에서부터 여기 홍채연. 홍채연은 뭐냐면 가장자리 연이라서 가지고 이제 영역이 7개로 나눠집니다. 몇 개요? 7개로 나눠지는데, 동공과 여기까지 7개 연어진데 이 섹터별로 이것은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장부가 어디 위치하는지, 그 역할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내면 뭐 대체하고는 거의 다가 뭐 섭렵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지혜로운 상담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공이 아셨죠? 이 동공 어떤 역할이었죠? 빛을 조절하는 역할이죠. 빛을 조절하는 역할인데, 이 동공과 자율신경환을 보세요. 이 자율신경환이 이렇게 해바라기 모양처럼 잘 있습니다만, 동공과 자율신경환을 2분의 1로 나누세요. 몇 분의 1요? 2분의 1 나누면 동공과 여기 안에 이 영역은 어디가 어떤 장기에 위치하냐면 스토마코라는 위장 영역이 여기가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섹터는 뭐냐면 위장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영역요? 위장의 영역. 왜 이렇게 7개 영역을 나눠서 하냐면 우리 모든 병이 그냥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출발했는지 근거를 찾아보고, 그리고 그 시초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약간의 외워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워놓으면 대체학을 한 걸음 더 접근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오늘 또 마음을 크게 열고 한번 다시 한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로 나눴으니까 이쪽에 있는 영역은 위장 쪽이고요. 여기서 자율신경 안쪽에는 무슨 영역이냐면 장 영역 쪽이에요. 무슨 영역이요? 그래서 여기는 이 2번 자율신경 안쪽에는 어떤 거냐면 소장도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대장도 지나가는 장의 영역에 해당되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1번은 무슨 영역? 위장 영역. 2번은 무슨 영역? 장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율신경 바로 바깥으로 이 3번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은 블라드, 이 혈액 영역 쪽입니다. 무슨 영역요? 혈액 쪽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장육부에 그 배속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혈액을 지배하는 조상이 있어요. 조상이 뭘까요? 우리 오장육부 중에 심장을 말합니다. 심장, 여기를 말하는 거죠. 심장. 우리가 신장은 빠르게 발음하고 심장은 좀 느리게 발음하는 거죠. 그 심장인데, 이 심장은 예로부터 혈을 지배하고, 그리고 혈관을 지배하고, 그리고 얼굴을 지배하고, 그리고 혓바닥을 지배합니다. 무슨 소린가? 여러분,
심장이 열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얼굴로 옵니다. 그리고 얼굴이 막 붉으스러운 사람 있죠. 이쪽에 있는 부분이 붉으스러운 이런 분들은 상당히 심장의 펌프질하는 것들이 굉장히 무리하고 있다. 무리할 때 나타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 여기 그 실핏줄이 이렇게 어린아이가 아닌데 불구하고 이렇게 실핏줄인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도 지금 현장에 심장이 약하게 된 상태고 심장 쪽에 무리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쪽에 실핏줄이 가늘게 자주 보이거나 얼굴이 이쪽에 있는 데가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홍당무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심장이 좀 가혹하게 일을 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심장이 부담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내가 심장이 열받잖아요. 혓바늘이 돌아요. 뭐가 돈다고요? 혓바늘. 예. 그리고 구내염도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열받거나 열취하면 바로 입으로 와요. 그래서 이쪽에가 굉장히 쓰고 이쪽에 있는 데가 구내염이 많아지는데 그냥 입이 열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심장이 열이 차서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뭘 지배하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심장은 또 혈관을 지배하죠. 혹시 여성분들 중에 하지 정맥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혈관의 문제니까 어디가 안 좋은 거예요? 심장이 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조금만 우리 이게 어디 잘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멍이 들거나 또 이렇게 좀 꼬집어하는데 멍이 잘 들어요. 그 사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심장 기능이 선천적으로 약하게 되는 사람들 멍이 잘 들어요. 네.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목에다 뽀뽀를 했는데 그 금방 이렇게 멍이 든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것은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은 그런 거 딱 그런 게 아니에요. 심이 약한 사람은 그마치 혈관 쪽에가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심장은 뭘 지배한다고요? 혈관과 또 뭘요? 혀, 또 그리고요. 얼굴을 지배한다. 이것은 우리가 대체학 쪽에 상당한 용어들이 늘 반복적이기 때문에 꼭 외워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 다음에 4번은 영역이 뭐냐면 근육 쪽을 담당합니다. 자, 근육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근육을 지배하는 장부가 있어요. 근육을 지배하는 장부가 뭐냐면 간의 장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은 예로부터 뭘 지배하자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눈을 지배하거나 그리고 또 뭘까요? 근육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가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그러면 근육이 피곤한 거죠? 근육을 많이 써서 피곤한 거잖아요. 근육을 많이 써서. 근데 근육의 조상이 뭐라고요? 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가다를 많이 하거나 일을 많이 하거나 육신을 많이 쓰면 간이 필요하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도 있었죠. 우리 차돌이가 노래 부른 게 있었죠. 뭐였어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예. 간이 필요하면 온몸이 피곤해요. 다시 봐서 온몸을 피곤하면 뭐가 안 좋아야 된다? 간이 안 좋아야 된다. 그리고 이상스럽게도 눈이 침침해가지고 백내장 수술을 빨리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까요? 간 기능이 약해지면 눈에 피로도가 빨리 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술을 많이 먹으면 간이 피로해요, 안 피로해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눈에 뵈는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이 안 좋으면은 눈으로 와요. 눈에 열이 생기고 그리고 눈이 침침해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간은 눈과 근육을 지배한다. 그래서 근육에 문제 오면은 간이 안 좋고. 그래서 혹시나 내가 새벽에 쥐가 잘 나거나 다리 경련이 일어나거나 걸어가다가 갑자기 쥐가 난다. 이것은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고요. 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다가 발목이 자주 접질러져요. 특히 여성들은 하이힐을 많이 신고 다니잖아요. 신고 다니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나도 우리 발목이 접질러 막 주저하는 케이스가 있죠. 이것은 뭐 발목의 문제라기보다도 간의 문제다. 아셨죠? 네. 그래서 눈이 침침하거나 그리고 근육 쪽에 감기성을 띠거나 그런 분들은 되게 간의 문제다. 그래서 4번 영역은 어디가 지나가냐면은 간 쪽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즉 근육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4번은 간이고요. 그리고 5번은 뭐냐? 5번은 뭘 것 같습니까? 5번은 뼈 쪽입니다. 뼈. 우리가 뼈가 아프다 그런 것은 뭐냐면 그만큼 내 몸에 통증 정도가 만성화됐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초기라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사지가 아프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많은 병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뼈마디가 아프다 그러는 것은 실제로 이것은 뭐냐면 콩팥이라는 신장이 안 좋아지면 뼈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면 나도 모르게 아야 그러죠. 나도 모르게 아야 소리가 나는 건 뭐냐면 신장이 안 좋다는 신호예요. 사지가 아파. 뼈마디가 아프다는 거죠. 그 사람은 신장 쪽인데 그 신장은 뭘 지배하냐면 뼈와 골수와 생식기를 지배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요실금이 잘 오거나 남자 같은 경우는 전립선이 잘 와요. 그리고 뼈가 약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인들은 신장이 약하기 때문에 뭘 조심해야죠? 뼈와 골수와 생식기를 잘 컨트롤 해줘야 하는데 이 신장이 약해서 그래요. 혹시 내가 허리가 잘 아프다. 그것은 뭐냐면 허리의 문제도 있겠지만 요추관 쪽에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무거운 걸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주저앉은 경우가 있죠. 무거운 물건 안 들었는데 그건 신장이 안 좋을 때 나오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병원 이상이 없어요. 근데 자꾸 허리가 막 주저앉으려고 그래. 어디가 앉아서 그런 건가? 신장이 안 좋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양들은 신장이 안 좋은데 신장 기능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5번 영역은 뭐라고요? 신장 섹타가 있는 부분이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6번은 임파선 쪽입니다. 6번은 임파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임파선은 왜 생기냐면 임파선의 이제 그 의미를 좀 아셔야 된다면 임파선은 뭐냐면 면역세포가 다니는 통로예요. 무슨 통로예요? 면역세포가 다니는 통로. 우리가 다 잘 지켜왔는데 어디가 망가지면 암이 오죠? 면역세포가 망가지면 이제 암이 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참고 인내하고 다 했는데 임파선이 막혀버리면 난리가. 왜? 임파선은 뭐냐면 면역세포가 다니는 통로예요. 무슨 통로요? 면역세포가 다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6번 정도가 오염이 되면 그 사람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몸에 암덩어리가 올 수 있는 그런 악조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신호가 오게 되면은 나중에 무지하게 피곤하고요. 그리고 내 몸에 덩어리가 생기는데 암덩어리가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번은 홍채연. 홍채는 뭐냐면 홍채 가장자리인데 이 가장자리가 7번 영역인데 여기는 피부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진할 때 한의사들은 어디를 많이 보냐면 피부를 많이 봐요. 피부의 색조를 보거나 피부의 트랩을 보거나 그리고 또 얼굴에 있는 이런 색조를 보고 어디 장기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온 그런 신호가 있다는 거죠. 얼굴에 막 청색이 나타나면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얼굴에 막 누르투투하게 누런기가 있으면은 뭐 간에 문제가 있거나 또 얼굴이 막 창백하면은 뭐 철분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색조로 보는 거죠. 그리고 막 이렇게 피부가 어들토들하게 아토피가 있으면 이거 뭐 당연히 뭐 폐 쪽의 문제죠. 그래서 7번 영역은 폐에 해당되는데 폐는 뭘 지배하냐면요. 호흡과 배출과 피부를 지배합니다. 뭘 지배한다고 폐는요? 호흡과 배출과 피부를 지배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물어볼까요? 피부가 나왔으니까. 우리 그 아는 지인들 중에 굉장히 우유피처럼 피부가 하얗고 고와요. 그 사람은 폐가 건강해서 그럴까요? 폐가 약해서 그럴까요? 폐가요. 우리가 피부 미인 단면이라고 있는데 피부 미인 단면이란 말이 있는데 피부가 이렇게 우유빛으로 고운 것은 뭐냐면 폐가 약한 거예요. 보기에는 예뻐요. 보기에는 예쁜데 강건한 피부가 아니고 결국 폐가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관지염이나 천식을 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좋다 해서 보기는 예쁜 것이지만 건강한 피부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어쨌거나 우리 홍채학자들은 이런 7개 영역을 가지고 어디 장부가 지배하는지 그 장부가 지배하는 속에서 어떻게 신호가 오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원리를 가지고 병의 근거를 찾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귀살이에요. 뭐라고요? 박귀살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박귀살은 써져 있죠. 이 박귀살은 어떤 거냐면 마치 마차 바퀴가 지나가는 자구처럼 보인다. 그리고 여기 빗살이 보이죠. 이 빗살은 뭐냐면 자전거 있죠. 자전거 보면은 이런 빗살이 있는데
마치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바퀴살 그리고 빗살인데 이 바퀴살과 빗살은 그 정의가 뭐냐면 그 장기에서 뻗어나가는 독성의 메시지다. 독성이 뭐예요? 독한 성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갈색이 정상인 형체는 뭔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퀴살이라든지 이런 빗살이 있으면 좋은 것일까요? 별로 좋지 않은 것일까요? 좋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독성의 메시지가 뻗어나가는 건데 그 뻗어나가면 그쪽에는 근육이 강제성을 띨까요? 아니면 이완돼 있을까요? 강제성을 띠고 있고 프로이전, 중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중도가 되어 있어요. 중도가.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뭔가 바퀴살이 이렇게 있죠? 그럼 아까 제가 7개 영역으로 나눠진다 했는데 바퀴살이 몇 번 영역에서 뻗어나가냐 그걸 보셔야죠. 자, 여기 보시니까 자, 여기 보면은 동공이 있고 자율신경환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율신경환 바깥에서 뻗어나오고 있죠. 이게 3번 영역에서 뻗어나오는데 이건 혈액 쪽도 안 좋고 근육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뼈도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퀴살이 어디까지 뻗어 있냐 중요해. 아까 우리 영역 공부했죠. 여기 1번, 자, 여기와 자율신경 사이에 2분의 1로 딱 나누면 이쪽에 있는 부분은 무슨 영역? 위장 영역. 여기서 여기 안에는 무슨 영역? 장 영역. 그리고 자율신경 바깥쪽에 무슨 영역? 혈액 쪽의 영역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것은 왜 외워달라고 하냐면 바퀴살이 몇 번 영역부터 출발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어디서부터 영향을 끼쳤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 보니까 자, 자율신경 바깥에서 뻗어나가고 있어요. 자율신경 바깥에 뻗어나오고 있는데 좀 상당히 다른 분에 비해서 좀 많이 있는 바퀴살입니다. 결국은 이쪽에 독성의 메시지가 뻗어나오면서 그 장기에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홍채 차트를 외우지 말아야겠는데 우리가 홍채를 보게 되면 여기를 딱 나눠요. 시계별로 나누면은 이런 3시 방향, 6시 방향, 9시 방향, 12시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를 딱 나누면 이쪽에는 한약으로 말하자면 상초예요. 상초. 그리고 이쪽에 중간 부분은 중초, 여기는 하초 쪽인데 결국은 이쪽에 상초 쪽에 있는 데는 어디를 의미해요? 가슴 이쪽에 여기서부터 머리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리 올라가서 상초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부분은 머리 쪽입니다. 자, 홍채 지도를 보시면은 자, 좌측으로 이렇게 봤을 때 11시, 12시, 1시 방향이 있죠. 이쪽 사람 뇌가 그려져 있죠. 뇌가 그려져 있죠. 그 말은 뭐냐면 뇌 쪽으로 바퀴살이 뻗어나오고 있으니까 뇌세포가 긴장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뇌세포 긴장돼 있고 강제성을 띠고 있고 더 말하자면 뇌세포가 아주 그냥 수축을 해 위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뇌 위축 중에 있는 거죠. 그러면 뇌가 위축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뇌 혈액순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강제성의 그런 뇌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홍채학자들은 바퀴살이 몇 시 방향으로 뻗어나가냐 여기 보실까요? 자, 예를 들어서 딱 하나만 예를 든다면 12시 방향에 뻗어나가는 바퀴살이 있죠? 홍채 지도를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저기 원동력 써져 있고 12시 방향에 삶의 활력 써있습니다. 그러면 12시 방향에가 바퀴살에 뻗어 있으니까 삶의 영역에 해당하는 그 부위가 고통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삶의 질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쪽에 뇌하초라든지 성가체에 있는 뇌가 쪽으로 쭉 흘러가는 정 가운데 있는 부분이 호르몬 영향을 받고 있구나.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 이런 말 많이 듣죠? 우울증 온다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뇌 한가운데로 12시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바퀴살이 가장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홍채학자들은 뭘 보고 있냐면 이런 바퀴살이 몇 시냐. 여기 보면 11시잖아요? 11시는 뭐가 그러냐면 자, 처음에 외우지 마세요. 11시는 딱 보니까 전두부 쪽에 정신기억. 다시 보면 여기도 아픈 거예요. 전두부.
여기는 전두부. 그러니까 좌측 눈을 보면 여기는 전두부고 여기는 측두부고 말하자면 한가운데 여기는 뭐예요? 후두부 쪽이죠. 근데 후두부는 괜찮은데 전두부와 정중앙에 뇌관 쪽으로 뻗어나가는 이 부분이 바퀴살이 뻗어 있으니 그 사람은 삶의 질이 좋다 안 좋다? 안 좋구나. 그래서 고객들하고 그걸 가지고 상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퀴살은 멋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안 미치고 있어요? 미치고 있고 뇌하수나 손가치 쪽에 있는 그런 부분에 다 바퀴살이 뻗어나가면서 아주 독소를 품어내는 거죠. 그럼 호르몬이 잘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울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 12시 방향이에요. 그리고 11시 방향은 전두통. 그 다음에 만약에 1시 방향에 이렇게 바퀴살이 뻗어 있다면 후두통. 이쪽이죠. 후두통. 특히 이제 소뇌 쪽인데, 소뇌 쪽에 있는 데가 이렇게 바퀴살은 어지럼증이 있어요. 여기 소뇌가 이제 균형감각을 이룬 기관이에요. 여기 써져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자, 1시 방향에 뭐라고 써져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균형감 써졌죠? 소뇌는 어떻게 되냐면 주먹만하게 이렇게 뒤에 이렇게 신경다발을 받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괜히 스트레스 받고 괜히 큰 충격에 받고 아주 놀라운 일을 받았을 때 나도 모르게 손이 어디로 가요? 아이고 머리 하고 이렇게 쓰러지죠? 누가 쓰러진 사람 엉덩이 만지면서 이러지는 않죠? 여기를 가지고 이렇게 쓰러진 이유는 뭐냐? 여기가 신경다발이 있는데 굉장히 우리 몸에 균형을 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쪽에를 치면 기절해요. 그래서 격투기 선수들 중에 다른 건 다 가게하게 해도 되는데 여기를 치면 최고의 반칙이에요. 심판이 여기는 NO, 여기는 NO 항상 이렇게 여기 치면 기절해 버립니다. 그냥 손으로 딱 쳐면 죽지는 않은데 갑자기 신경 단절돼가지고 축 이렇게 기절해 버리는데 거기는 굉장히 위험한 급소입니다. 그래서 바퀴살이 몇 시에 뻗어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번에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바퀴살이 일직선으로 뻗어난 것도 안 좋은데 여러분 이것이 꺾여가는 바퀴살은 뇌경색에 염려가 있어요. 지금 12시 방향에 꺾여 있어 안 꺾여 있어요? 바퀴살이 가다가 꺾여 있죠. 꺾였다는 무슨 말일까요? 자, 독소가 쭉 지나가다가 꺾인다 그 말은 뭐냐? 그 조직이 있는 데가 경화됐다는 얘기예요. 그 조직이 종양이 있거나 그 조직이 단단한 세포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시큼한 독소가 뻗은 바퀴살이 이렇게 꺾여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홍연순 작가도 한번 사진을 찍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안 되고 찍어보면은 뭔가 내쪽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이 그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저는 장하고 연계돼 있을 것 같아요. 찍어보냐 답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도 이렇게 이건 우측 눈입니다. 여기도 깎여 있어요. 깎여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고 뇌경색의 그런 홍채를 보고 있습니다만 가장 운이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가다가 꺾여 있는 거. 다시 말해서 11시 방향과 1시 사이에 11시와 1시 사이에 바퀴살이 꺾여 있다면 그것은 뇌경색 문제나 뇌이축증 문제나 뇌 쪽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홍채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유심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네,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바퀴살이 밑에도 좀 있습니다만은 이 바퀴살이 몇 시를 뻗어나냐. 이 좌측에 보니까 5시 한 10분 정도 있습니다만 외우지 마세요. 5시 정도에는 뭐가 있냐면 자, 난서 쪽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5시 20분 정도에는 골반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에 약간 애매하다 싶으면 문제를 하는 거죠. 자, 이쪽에 만약에 5시 방향이다는데 여기가 6시고 5시 방향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점이 하나 있고 여기가 바퀴살이 하나 있는데 혹시 인자에 배우신 분들은 문제를 해야 되죠. 혹시 산부인과는 가보셨습니까? 물어봐야죠. 그래서 난소에 무슨 물혹이 있거나 난소균의 영향을 받았거나 만약 없었다면 이것은 이제 5시 한 20분 정도나 10분 정도 있으니까 그것은 골반의 염증, 즉 골반의 염증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지도를 보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초심자들은 딱 이거다 이렇게 말아맞히려고 한 것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면 오히려 고객이 나를 가르칩니다. 아, 내가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런 것이 있다. 아, 이래서 더 공부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 그 다음 바퀴살이, 자, 6시와 7시 사이에 뭐가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자궁 쪽에 가르치고 있어. 자궁 쪽에. 아, 이 말은 뭐냐. 자궁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자궁이 굉장히 무력이 생겨 있구나라는 걸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혹시나 그걸 확실하게 내가 추정해 볼 수 있어도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선생님, 제 경험이 하면은, 자, 경험이 하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경험이 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중하게 표현도 하지만 그 사람에게 의향을 물어본 겁니다. 제 경험이 하면은 지금 자궁이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 받고 있고 그쪽에 긴장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무록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해준 게 좋아요. 뭐라고 한다고요? 무록 있다겠어요? 아니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겠어요? 그때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사처럼 뭐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우려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 경험에 하면은 우리 선생님은 자궁 쪽에 극심한 통증이나 그런 스트레스 받고 있어서 자궁 근종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병원에 가보셨나요? 해가지고 혹시 가보셨는데 진짜 있다고 그래. 그러면 그분이 굉장히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프리토킹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살이 몇 시부터 뻗어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디서부터 나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하나가 뭐냐면 여기 무슨 하얀 링이 보일 거예요. 네? 이 하얀 링은 멋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스트레스 링이라고 그러고 러버링, 신경 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링이나 신경 링은 멋으로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장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기는 일종의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는 거 좋아요? 없는 거 좋아요? 없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살의 개념을 공부를 해봤습니다.